자,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메이크샵에서 다양한 정보를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드림위버가 어떠한 용도로 쓰인다, 혹은 웹이 어떠한 영어로 이루어져 있다 정도는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왼쪽 메뉴 만들기를 한번 쭉 해보았죠. 이쯤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줘야지 상단이나 중앙 화면이나 하단 메뉴를 만들 때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웹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그 많은 태그를 코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드림위버나 나모 웹 에디터와 같은 에디팅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드림위버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떤 문서든 그 문서를 만들 목적이 가장 어울리는 새 문서를 만드셔야 합니다. 드림위버는 HTML, 우리가 쓸 HTML 말고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들을 다 알 필요 없이 HTML만 알면 될 것 같아요. HTML 문서를 여셨으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드, 코드만 볼 수 있는, 즉 태그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화면이 넓으시다면 분할이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버튼, 혹은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의 버전이 영문이라면 순서는 똑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분할이라고 되어 있는, 스플리트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버튼을 이용하셔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떠한 다양한 행동들이 어떻게 코딩이 되고 있는지를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조금 익숙하시다면 디자인 넘어가셔서 화면을 넓게 쓰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HTML 문서를 새로 만드신 다음에 저장 먼저 하셔야 되겠죠. 제가 여기다가 정리라는 HTML을 만들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시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지를 가져올 때입니다. 이미지를 가져올 때 경로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죠. 절대 경로와 상례 경로. 절대 경로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그 주소만 치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주소를 절대 경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상대 경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나라는 것은 여기서 그 현재 제작하고 있는 HTML 문서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불러올 이미지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오는 거예요. 때문에 절대 경로와 같이 여기서 들어오는 주소를 입력해서는 웹에서는 들어갈 수 없죠. 왜냐하면 나라는 기준이 달라지니까. 하지만 절대 경로는 나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절대 경로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네이버인데요. 네이버 로고에서 제가 맨 밑에 있는 속성이라는 것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의 주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절대 경로입니다. 특정한 위치, 고정적인 위치에 이 이미지가 올라가 있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을 그러한 주소는 상대 경로를 많이 쓸 것 같아요. 상대 경로는 이와 마찬가지로 저 메이크샵에서 우리가 왼쪽 메뉴 만든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절대 경로 HTTP로 시작하는, 웹상에 어디 있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슬래시나 혹은 이렇게 폴더명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여기서 웹상에서 이러한 슬래시는 폴더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 경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드림위버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다 하셨으면 우리가 무엇을 만들죠? 제가 웹은요, 대부분 테이블 같은 박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테이블이라는 것 자체도 다양한 박스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삽입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테이블은 여러분이 디자인한 기준에 맞춰서 행과 열, 그리고 폭을 지정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테이블을, 물론 테이블이 필요 없는 분명히 문서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테이블 안 만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미지를 넣죠.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삽입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이미지를 제작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상단에 있는 이미지 폴더에 있는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게 되죠. 이미지가 놓여지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미지가 있는 위치에 속성을 변경하셔서, 속성은 아래쪽에 있죠. 속성을 변경하셔서 이렇게 배치를 바꾸시거나 혹은 링크를 지정하실 수도 있겠죠. 링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네이버닷컴과 같은 절대 경로가 있을 수 있겠고, 혹은 특정한 이미지나 특정한 여러분 문선에 다른 파일을 갖고 오는 상대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 중에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없는 특정한 프로그래밍하고도 연동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래밍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이메일 바로 보내기나 혹은 로그인, 로그아웃과 같은 특정한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HTML만 가지고도 물론 웹문서를 충분히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그인이나 로그아웃, 게시판에 자동으로 글이 쌓이는 기능들, 조회가 되는 기능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적립금이 쌓이는 기능들,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만들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솔루션입니다. 이러한 솔루션에는 특정한 기능들이 이렇게 특정한 모양의 명령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메이크샵에서는 이것을 약속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링크 부분에다가 웹 주소와 같은 것을 연결하시거나 혹은 약속어라는 것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어라는 것은요, 링크도 마찬가지예요. 상대 링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메인 디자인에서 상단, 왼쪽, 중앙, 하단 이렇게 네 가지를 할 텐데 각각의 하단 부분, 여기 코드창 밑에 있는 하단 부분에 보시면 다양한 약속어가 보이시죠?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이면 이렇게 링크도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따따따가 붙어 있지 않죠? 이런 것들 다 상대 경로예요. 여기서 바로 밑에 있는 것들만 해당 메뉴에 쓸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메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지금이야 처음이니까 쭉 쫓아오시더라도 나중에 이것이 익숙해지신다면 요것들을 한번 쭉 외워보시거나 혹은 몇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디자인을 할 때 상단엔 뭐가 들어갈 수 없구나, 하단엔 뭐가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대략적인 판단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약속어를 한번 제가 넣어 보겠습니다. 링크 부분에다가 이메일이라고 하는 약속어를 넣어 보죠. 이게 물론 이메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메일을 넣어 보겠습니다. 대괄호 열고 닫고 이메일이라는 것을 카피해서 쓰시면 되는데, 상단에 코드창 보세요. 이미지 앞에 이렇게 ahref라는 태그가 생기면서 링크가 생기죠. 그런데 드림위버의 기본적인 특성상 링크에 들어가는 모든 단어에는 앞뒤에 쌍따옴표가 붙습니다. 때문에 굳이 이 쌍따옴표를 지워 주셔야 하겠죠. 요 작업까지 마무리 하셔야지 약속어와 링크를 넣는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물론 이렇게 링크를 연동하시면 반드시 테두리가 생겨요. 하단 속성창에서 테두리를 0으로 해놓지 않으시면 테두리는 1픽셀, 양쪽에 생기니까 2픽셀의 너비를 갖습니다. 때문에 실제 이 이미지의 크기가 너비가 190이어도 실제 웹에 들어가게 되면 192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양이나 색깔도 마음에 들지 않고요. 때문에 우리는 테두리를 0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했으면 저장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요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그냥 여기 안에서만 볼 수 있어요. 이 안에서만. 제 컴퓨터에서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얘를 컴퓨터에서 보려고 쓰는 거 아니죠. 제가 만든 웹사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사전에 작업을 통해서 이미지를 올리는 작업을 했죠. 이미지를 우리가 FTP에 올리는 작업을 했었죠. 이런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 넣어서.
이 이미지는 제가 작업한 이미지와 같은 폴더와 같은 이름을 갖습니다. 단지 앞에 있는 주소만 다르죠. 제 주소는요. 지금은 땡땡 슬래시 이미지란 슬래시를 갖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웹상에 실제 보실 수 있는 이미지의 주소는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디자인과 저희 아이디가 붙습니다. 좀 다르시죠? 그래서 같은 이미지로 우리가 보이고자 한다면 요 주소를 바꿔줘야 돼요. 요거를요. 바꿔주는 작업은 이렇게 여러분이 바꾸고자 하는 경로 중에서 이미지스라는 폴더가 있죠. 폴더 안에 바로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폴더링 작업을 하지 않으셨으면 모든 파일을 일일이 바꿔주셔야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폴더링, 이름은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만 폴더링 작업이 되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쉽게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찾을 기준이 생기니까. 저는 땡땡 슬래시스 땡땡 슬래시 이미지스 슬래시 까지를 지금 웹상에 있는 주소인 여기 뒤에 이미지스까지 똑같죠. 앞에 이만큼으로 다 바꿔주셔야 합니다. 이미지스라는 주소가 똑같기 때문에 좀 찾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셔서 내가 바꾸고자 하는 단어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F 찾기와 바꾸기에 공통되는 단축키이죠. 선택하시고 밑에다가 바꿀 어떤 주소로 바꿔줄까? 밑에 있는 요 하단에 있는 경로를 선택하셔서 혹은 미리 카피해 놓으셔서 이렇게 바꾸게 하시고요. 앞뒤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모두 바꾸기 선택해 주시면 이제 여기서 안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에 슬래시 디자인 유튜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테이블을 제가 이렇게 카피해서 메이크샵으로 올려놓는다면 보이겠죠? 제가 인트로 페이지에다 넣어 볼게요. 여기다 넣어 볼게요. 그러면 확인 눌러 보시고 마이샵을 들어가시면 보이겠죠? 클릭하시면 링크도 되고요. 이렇게 여기서는 이메일이 연동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서버에다가 이미지를 올리시고 그 이미지의 주소를 받아다가 여러분이 제작한 드림위버의 이미지 경로와 맞춰주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비록 보이지 않아도 웹상은 잘 보일 거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로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샵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잘 보이는지까지 확인하셔야 여러분의 일관된 작업이 끝납니다. 어떠세요? 조금 길고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계속 반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손에 익숙해지시고요. 우리가 메인만 할 것이 아니라 인사이드 디자인 1, 2를 계속 다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그러면 메인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런 것들을 조금 보기 어려우십니다. 반드시 메인 디자인을 10번 이상 계속 다양한 디자인으로 혹은 다른 사람의 디자인으로 반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상단 메뉴 만들기 들어가겠습니다.